뉴캐슬 디렉터 손흥민과 계약 위에 한국 입국, 1,400억 딜 조율, 토트넘 떠나 뉴캐슬 이적 초읽기 레비 회장 이적료 흡족. 페루가 6월 한일 A매치에 앞서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페루 축구협회 FPF는 4일 한국 시간 6월 16일과 20일 한국, 일본과의 A매치에 앞서 25인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백전노장 파올로 게레로의 복귀다. 그는 함부르크 SV 시절 손흥민과 3년간 한솥밥을 먹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8월 A매치에서도 한국을 찾았던 그는 손흥민은 3년간 함께했다. 어린 선수임에도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했다. 고 말한 바 있다. 1984년생, 한국 나이로 40세인 게레로는 다시 한번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조국을 위해 뛰게 됐다. 오는 5일 발표되는 클린스만호에서 손흥민 역시 합류 가능성이 높아 두 선수의 재회가 오랜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안루카 라파둘라, 미구엘 트라우코, 크리스티안 구에바, 에디슨 플로레스 등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페루는 레나토 타피아, 안드레 카리오 등 핵심 전력이 이번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다. 후안 레이노소 페루 감독은 소집 명단 발표 후 현지 취재진에 타피아는 개인적인 문제, 카리오는 휴식이 필요해 제외됐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페루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성인 레벨에선 이번이 맞대결을 치렀고 1무 1패를 기록 중이다. 최근 맞대결인 10년 전 2013년에는 0에서 0으로 무승부로 끝났다. TF 9명, 밑줄 마르코스 로페즈, 미겔 타라우코, 카를로스 삼브라노, 힐마르 로라, 루이스 아브람, 알렉산더 칼렌스, 루이스 아드빈쿨라, 미겔 아라우호, 안데르손 산타마리아. MF 9명, 밑줄 세르기오 페냐, 페드로 아키노, 크리스티안 구에바, 윌데르 카르타헤나, 헤수스 카스티오, 요시마르 요툰, 에디슨 플로레스, 크리스토퍼 곤잘레스, 안디 폴로. FW 4명, 밑줄 알렉스 발레라, 지안루카 라파둘라, 브라이언 레이나, 파올로 게레로. 2. 손흥민 막판 동점골 오프사이드, 챔스 희망 사라져. 손흥민, 토트넘, 이 풀타임 활약을 펼쳤지만 골 운이 따르지 않았다.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도 사라졌다. 손흥민은 13일 한국 시각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36라운드 원정 에스턴 빌라와 경기에서 부지런히 뛰었지만 득점포를 쏘지 못했고 팀은 1에서 이뤄졌다. 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6위, 17승 6무 13패 승점 57에 머물렀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승 6무 9패 승점 66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이겨도 자력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딸 수 없게 됐다. 다만 올 시즌 6위까지 주어지는 유로파리그 진출권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라이언 메이슨 토트넘 감독 대행은 이날 손흥민과 히샤를리송, 해리 케인을 앞세워 득점을 노렸다. 하지만 시즌 초반 강등권에 처한 팀의 구원자로 등장해 강호로 조련한 우나이 에메리 에스턴 빌라 감독의 노련한 오프사이드 전술에 말리면서 주도권을 빼앗겼다. 토트넘은 전반 8분 에스턴 빌라의 제이컵 램지에게 실점했고 전반 24분 강력한 모터를 단 듯한 손흥민이 케인의 배후 패스를 잡아채 골대를 맞히는 슈팅으로 반격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는 등 좀처럼 활로를 열지 못했다. 에스턴 빌라 최후방 선수들의 노련한 간격 조율에 토트넘의 역습 작전은 번번이 오프사이드가 됐다. 토트넘은 후반 27분 프리킥 추가 실점으로 패배 위기감이 더 커졌다. 다행히 후반 41분 케인이 상대 골키퍼와의 접촉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골로 연결해 뒤늦은 추격전을 폈고 이어 후반 추가 시간 막바지 손흥민이 다시 한번 총알 같은 침투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으나 이번에도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판정돼 무의가 됐다. 3.
PSG 고별전서 야유폭탄 받고 떠난 메시 오른쪽 화살표 사우디행 곧 발표. 점인 연간 1조 6천억 받는다 오른쪽 화살표. 비난은 한순간. 돈은 영원하다. 리오넬 메시가 PSG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으로 경기에 출장했다. 메시에게 팬들은 박수가 아닌 야유를 퍼부었다. 지난 2021년 8월 처음으로 파르크 대 프랭스에 도착했을 때 울려 퍼졌던 메시와 함성은 2년 만에 야유로 변했다. 메시는 4일 열린 올 시즌 PSG 마지막 경기인 클레르몬전에 출전했다. 경기는 일방적인 PSG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던 경기는 2에서 3으로 역전패로 마무리됐다. PSG는 메시와 함께 마지막 경기를 뛴 세르히오 라모스가 선취골을 넣었고 킬리안 음바페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2에서 0으로 앞섰지만 후반 결승골을 내줘 역전패했다. 그래서인지 메시에 대한 원성이 그라운드에 넘쳤다.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끝났다. 이제 메시가 어디로 갈지만 남았다. 유럽 언론은 메시가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행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유럽 언론들은 메시의 사우디아라비아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지난달 말부터 메시가 사우디행을 수락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메시가 받는 금액은 10억 파운드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보다 거의 3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한다. 데일리스타는 지난 5월 30일 메시 10억 파운드 상당의 사우디 구단에 2년 제한을 수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메시에게 오퍼한 구단은 알힐랄이다. 양측은 5월 말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 양측은 메시가 2년 동안 알힐랄에서 뛰면 거의 10억 파운드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의 제한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10억 파운드는 1조 6,440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는 알 나스르 소속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연봉보다 3배 가까이 된다. 지난 겨울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이적한 호날두는 연봉 2억 유로, 약 2,900억 원을 받는다. 메시의 사우디아라비아행은 5월 초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다. 지난 5월 9일 AFP 통신은 메시는 다음 시즌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뛴다. 이미 이적 계약이 완료됐으며 세부 협상만 남았다고 긴급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메시의 아버지이면서 에이전트인 호르헤 메시는 이를 즉각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메시의 사우디행 이적이 나온 상황이기에 메시의 다음 행선지는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사우디행이 유력하다. 당시 보도에서는 알힐랄이 제안한 계약의 규모는 연간 2억 6천만 파운드였다. 2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메시는 5억 2천만 파운드, 약 8,800억 원이었다. 지금 영국 언론은 이보다 배가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한다. 4. 한과 경기 앞둔 나이지리아. 커지는 기대. 이태리 아르헨전처럼만 해줘.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 U20 대표팀은 오는 5일 한국 시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피파 U20 월드컵 8강 나이지리아전에 나선다. 앞서 김은중호는 조별리그 1차전서 프랑스를 2에서 1로 제압한 데 이어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여기에 지난 2일 열린 16강전에서는 에콰도르 상대로도 날선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난타전 끝에 3에서 2로 승리하면서 2회 연속 8강에 진출했다. 상대는 아프리카 최강, 플라잉 이글스, 나이지리아. 앞서 브라질 이탈리아와 함께 D조에서 2승 1패를 기록해서 조 3위로 16강에 합류했다. 조별리그서 이탈리아를 잡기도 했던 나이지리아는 16강에서도 개최국 아르헨티나를 2에서 0으로 격침시키면서 8강에 진출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연령대별 대표팀에서는 전통적인 강국으로 평가받는다. U20 월드컵에서는 2차례 1989, 2005 준우승을 차지했고 올림픽서도 2각 1996 애틀란타 금메달, 2008 베이징 은메달, 2016년 동메달을 나타낸 바 있다. 아르헨티나전으로 기대가 올라간 나이지리아는 내심 결승 진출도 바라고 있다. 나이지리아 축구연맹의 이브라힘 구사오 회장은 나이지리아 U20 선수단에게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사오 회장은 한국전은 매우 중요하다. 선수들 자신과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조국인 나이지리아를 위해 당신들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U20 월드컵에서 당신의 활약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도 당신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이지리아, 벵가드는 U20 대표팀이 한국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르헨티나전이 충분히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고 기대했다. 벵가드는 나이지리아는 이번 대회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를 꺾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붙였다. 그때 보여준 자신감과 투지만 있으면 된다. 고 당부했다. 이 매체는 한국전 주의사항으로 강하고 빠른 팀이다. 중원을 강화해서 상대를 차단하고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살려라. 고 조언했다. 5. 지금 배드민턴은 안세영 시대, 태국 오픈 제패하며 올 시즌 6차례 대회에서 4번째 금. 여자 배드민턴의 안세영 시대위 막이 올랐다. 올 시즌 출전한 6차례의 국제대회에서 모두 결승에 올라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강자의 지위를 입증했다. 세계 랭킹 2위 안세영, 20일 삼성생명은 태국 방콕의 인도어 스타디움 후아마크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월드투어 슈퍼 500 시리즈 태국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허빙자오 5위를 2에서 0, 2110-21에 19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 시즌 4번째 우승이다. 인도 오픈 정상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이상 1월에 이어 최고 권위의 전형 오픈 3월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어 3개월 만에 태국 오픈까지 석권하며 기세를 올렸다. 말레이시아 오픈 1월 과 혼합단체전인 수디르만컵 5월은 나란히 준우승했지만 올 시즌 출전한 대회에서 세계 랭킹 최상위권 강자들을 잇따라 제압하며 모두 결승에 올라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대회 결승전 상대인 왼손잡이 허빙자오를 상대로도 지난해에는 4차례 만나 모두 지는 등 고전했지만 올해 들어 3차례 맞대결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5위로 돌아섰다. 우승이 결정되자 안세영은 특유의 화려한 세리머니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줬다. 오른손을 귀에 가져다 댄 후 환호를 유도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자 경기장이 뜨거운 함성으로 물들었다. 활짝 웃으며 관중들과 교감을 나눈 그는 팬 서비스를 모두 마친 이후에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며 비로소 승자의 쾌감을 만끽했다. 1세트는 18분 만에 끝났다.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 절묘한 드롭샷으로 상대 범실을 잇따라 유도하며 21에서 10으로 여유있게 마무리했다. 2세트 들어 허빙자오의 공격이 살아나며 접전이 이어졌지만 차분한 경기 운영으로 완급을 조절하며 리드를 지켜 30분 만에 21에서 19로 끝냈다. 안세영은 셔틀콕 여제 방수현 50일 은퇴, 이 일찌감치 후계자로 점찍을 만큼 천재성이 남달랐지만 지난해까지는 정상에 오르는 길이 험난했다. 장점인 수비에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공격 비중이 낮았던 탓이다. 공세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는 야마구치 아카네, 일본 1위, 천이페이, 중국 4위 등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들어 훌쩍 성장한 건 플레이 스타일 대신 마음가짐을 바꾼 결과다. 지난 2월 만난 안세영은 이제껏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따라다녔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면서 공격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공격에 집중했더니 체력적으로 힘들어졌다. 차분히 방어하며 상대방이 흔들릴 타이밍을 잡은 뒤 기회가 왔을 때 단번에 끝내버리는 게 내 스타일이다. 이제부터 안세영의 배드민턴으로 승부를 보겠다. 고 말했다.